안녕하세요. 아크스키 이문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이론을 수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키 타시는데,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시는데, 아시면 좋을 만한 이론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여러분 이번 시즌 시작할 때까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컨텐츠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떤 컨셉으로 찍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평상시에 많이 하는 방식인 강의 방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앞으로 또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해서 계속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크스키 이론편의 첫 시간으로 여러분의 스키가 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론 수업의 어떤 인트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아크스키 이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스키가 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두 번째, 잘못된 연습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하지 않은 부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네 번째, 해야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끝으로 why, 왜가 없는 스킹을 한다.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는 스키어라면 누구나 이렇게 멋진, 여기 지금 최성호 데모와 김현태 데모로 알고 있는데요. 두 데몬스트레이터의 멋진 스킹 모습, 손이 땅에 슬로프에 닿으려고 하고 엉덩이가 거의 땅 슬로프를 스치듯 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멋진 모습을 상상하고 동경하면서 스킹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스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전업 스키어가 아닙니다. 스키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타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하면서 우리가 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으로서 특히 중요한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시에 제 유튜브 구독자의 주 시청 연령대가 40대부터 60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노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키를 탈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스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그 데몬스트레이터처럼 타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게 2 데몬스트레이터를 뽑은 이유는 최성호 데몬스트레이터는 일반인 출신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되게 좋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김현수 선수인지 김현태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몬스트레이터는 국가대표의 탑 클래스를 찍고 그리고 데몬스트레이터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2분은 어린 시절부터 스키를 접하고 굉장히 스키에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군다나 신체적인 조건도 체육과를 나왔고, 여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로봇 같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선수의 이런 극강의 퍼포먼스는 이런 체력과 많은 시간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경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목표로 스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스키 사진을 넣었는데요. 좀 인간적이죠. 앞에 2분에 비해서. 우리가 땅바닥에 슬로프에 손이 닿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엉덩이가 슬로프에 쓸리지 않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스킹을 목표로 한다면 즐겁게 스키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크스키 채널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데 모두 다 지도자가 되거나 모두 다 데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스키를 쉽게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주말 스키어로서 일정 시간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수준, 그것을 목표로 놓고 제가 이 아크스키 채널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가능한 것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것을 달성했을 때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스키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스키가 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연습 방법입니다. 제가 본 많은 스키어 분들은 연습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완성된 턴을 연습합니다. 뭐 쇼턴을 연습하거나 롱턴을 연습하거나 시험의 종목을 연습하거나 완벽하게 완성된 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 턴을 완성하지 못하고 한 턴 안에서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턴을 하면 당연히 한 턴에서 안 되던 게 연속 턴에서 될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큰 턴도 아직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작은 턴을 만든다? 또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턴 한 턴 만들어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턴도 미처 하기 전에 다음 턴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턴만을 연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발전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빠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테니스나 골프에서 임팩트, 공을 맞추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완성된 스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전체 스윙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정확한 동작이 나타나지 않겠죠. 네. 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천천히 한 턴 한 턴 연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되지도 않는데 빠른 턴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빠르게 타면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외력이 작용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정확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타면서 느린 속도에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연습을 하시면 그것이 빠르게 됐을 때에도 똑같이 나타날 텐데, 천천히 타면서 연습하지 않고 빠르게 타면서 완성된 턴을 타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적합한 장비의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비는 최상급을 사야 된다. 운동 장비는 최상급이 제일 좋고 스키는 월드컵 스키가 제일 좋다.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라 비싼 값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중상급자 이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키가 경기용 회전 스키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용도에 맞지 않는 스키, 그 다음에 그리고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은 강도의 스키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자, 골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채는 14개의 골프채를 이용해서 경기를 운영합니다.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긴 클럽, 드라이버와 같은 긴 클럽이나 롱아이언을 잡고 스윙을 하고요. 가까운 거리를 스윙하기 위해서는 웨지 종류, 짧은 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린 위에서는 퍼팅을 하죠. 퍼터를 이용해서. 물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퍼터로도 200야드에 300야드를 보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린 위에서 가끔가다 웨지로 퍼팅을 하기도 하고, 드라이버로도 퍼팅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용도가 나눠져 있고 각각의 클럽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클럽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죠.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우더에서 타기 위한 스키와 일반 정설된 사면에서 타는 스키,
그리고 모글에서 타는 스키 이런 것들이 용도별로 나눠져 있고 또 내가 타고자 하는 크기의 사이즈의 원에 따라서 내가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냐 천천히 타는 것을 좋아하느냐 뭐 턴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스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뭐 물론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키의 특징상 뭐 선수들처럼 혹은 데몬스트레이터들처럼 여러 종류의 스키를 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용도에 맞지 않는 스키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경주용 차를 끌고 간다? 이것이 용도에 맞지 않는 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로서 일상적인 스킹을 하는데 스피드 레이스를 위한 레이스용 스키를 탄다? 이것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마트에 적합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마추어로서 아마추어 스키를 즐기는 데에는 경기용 스키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은 강도의 스키를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구독자 연령대로 봐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활을 사용하는 이 조선의 활은 특징이 화살이 얇고 화살촉이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몽골의 활은 여기 보시면 화살촉이 굉장히 두껍고 화살 자체가 굉장히 크고 무겁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려보내기 위한 활도 굉장히 크고 두껍고 탄탄합니다. 이 두 가지 활의 특성이 다르죠. 그러면 이 활을 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력과 힘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이 활은 좀 더 다루기가 쉽고 빠르게 근력도 좀 적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에게 적합한 화살을 내 용도에 맞고 나에게 강도가 맞아야 내가 그 활에 혹은 나의 힘에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활을 어른이 쏜다. 이렇게 하면 어른의 그 힘을 미처 발휘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그렇게 활의 특성도 다 활용하지 못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근력이나 체력에 비해서 너무 무겁고 단단한 스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채 샤프트에 강도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강도가 올라갈수록 무거워지고 그리고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을 다룰 수 있다면 더 멀리 더 안정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길 수 있는 활의 무게와 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체력에 비해서 버거운 활을 들게 될 경우엔 금방 지치고 내가 그 활을 최고의 탄성을 활용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스키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기용 스키를 사용하시면 그 경기용 스키를 타기 위해서 그 용도는 뭔가요? 1분 혹은 2, 3분 안에 레이스를 위해서 피크 퍼포먼스, 최상의 수행을 위해서 그 스키 2, 3분 안에 모든 걸 쏟아볼 수 있게 몸을 만든 근력과 어떤 충분한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사용하는 스키를 우리는 4, 5시간 동안 그 스키로 스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용도와 강도에 맞는 스키를 선택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비 선택편, 본인에 맞는 장비 선택편을 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야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키 탈 때는 외환경이 중요해. 상체는 아래쪽으로 고정돼야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저희가 보통 스키를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스킹을 배우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나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스키 위에 서 있는 상태가 이 상태죠. 예. 거기서 보통 우리가 스노플라우라고 하는 A자를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한쪽 방향으로 턴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체중을 싣고 그 방향으로 스키를 모아준 형태가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얘기하는 적절한 외향의 방향입니다. 내 상체의 방향이 바깥쪽 스키의 팁 부분을 향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는 적절한 외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 교문이나 최저 포인트 보니까 외향을 하라고 하네. 외향이 필요하다고 하네. 그럼 외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의식적으로 외향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 상체가 지나치게 바깥쪽을 보게 되는 과도한 외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스키는 두 개의 스키가 원을 만드는 현상이죠. 예. 자, 아시다시피 바깥쪽 원은 이렇게 펼쳐보면 바깥쪽 스키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육상 400m 경기에서는 이렇게 스타트 라인을 서로 다르게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니시 라인에서 달린 거리가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단식 스타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외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러운 외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외향이 내가 열심히 스키를 타다 보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의도해서 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잘못된 과도한 외향이 되는 거죠. 제가 장품편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장품편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스키랑 최대한 같이 돌아가려고 노력하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외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외향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설명드린 거죠. 장풍을 한다고 해서 내가 스키를 완벽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외향은 나오게 되니까요. 자, 이 모습. 자, 여기 알파인 선수의 회전 게이트 타는 모습을 제가 이게 비슷한 항공샷을 구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스키는 이렇게 외향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현상과 내가 했을 때의 결과물과 내가 어떤 동작을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가 없는 스킹을 한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키는 스키에서 상체는 아래쪽으로 고정하고 하체로 타는 거야. 스키는 업다운, 그리고 외환경이 제일 중요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다운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보통 많이 피드백으로 받으시죠. 자, 이 골든 서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예. 왜가 있고 어떻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 동작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그 동작을 그 이유 왜와 어떻게를 가지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왓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스키를 탈 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스키는 왜 회전하는가? 자, 스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키에 압력이 가해져서 휘어지면 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키가 휘어지면서 우리가 턴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스키는 왜 회전하지? 휘어지니까 회전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키를 휘게 할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죠? 네. 자, 스키에는 이렇게 사이드 커브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커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키는 이렇게 세워질수록 더 작은 원을 만들게 되고 더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키가 많이 세워진, 여기 75도라고 했는데 75도 정도 세워지니까 굉장히 스키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미는데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미는 경우와 이렇게 팔을 펴고 미는 경우, 자, 왼쪽과 오른쪽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잘 밀 수 있을까요? 오른쪽 사람이죠. 내가 팔을 곧게 펴서
내 체중과 내가 미는 힘이 내 팔을 통해서 무거운 짐에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내 체중이, 내가 미는 힘이 물건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체중을 실는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체중을 실는데 무릎을 구부려 버리면, 팔을 구부린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팔을 구부리게 되면 내가 근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는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근력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를 알았죠? 아, 스키는 세워져야 되고 다리는 뻗어져야 되는구나 라를 알았으면,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저희 스키 모습을 오버랩 해봤는데요. 자, 이게 마치 뭐 제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계의 많은 스키어들의 스키잉 모습을 보시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들의 선수도, 뭐 선수 출신도 있고, 뭐 다양한 지도자도 있는데, 나라도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스키가 휘어지기 때문에,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동작, 왜 해야 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 동작을 하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왓입니다. 그죠? 그래야 이런 스키 실루엣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선언적인 말들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때문에 스키가 빨리 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의 스키가 늘지 않는 이유, 이론 수업의 첫 시간 인트로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론 수업에서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에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스키에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운동에 정답이 없겠죠. 자, 그 대신 단 목적과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답은 있을 수 있다. 네. 목적과 전제가 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도자 자격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본의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겠다가 목적과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본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산에서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까 최성호 대문 같은 그런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겠죠. 자, 이 선수들이 이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험난한 산을 엄청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또 체력도 뒷받침이 돼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복잡하고 본인이 선택한 길로 올라갔겠죠. 자, 하지만 누구나 이 정상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상에 가지 않아도 등산 자체가 재밌고 이 오르는 과정이 재밌으면 이 중간까지만 올라가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 봤는데 또 여력도 되고 더 올라가고 싶다? 더 올라가도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정상을 가야지 하고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꼭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조금만 올라가서 이 아래쪽 산에서 놀아도 재밌습니다. 좋은 풍광을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과 스키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등산로를 이용할 것이냐. 나는 직접 가파른 곳을 열심히 헤쳐 올라가겠어. 혹은 여기 케이블카가 있네? 넌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천천히 가야겠어. 혹은 등산로를 이용해서 천천히 올라가야겠어. 어느 길로 갈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죠. 가장 빠르고 골프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골프하면 타이거 우즈. 이 두 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다 피크 퍼포먼스, 가장 최상 수행을 보였던 대단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는 타고난 탄성과 그리고 빠른 스피드와 큰 키와 거기에 더불어 이런 척추측만증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았지만 좌우 보폭이 틀어지면서 남들보다 더 큰 보폭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최상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선수의 뛰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세계를 제패했던 타이거 우즈 선수가 5살 때부터 TV에 나와서 완벽한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스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스윙을 했던 타이거 우즈도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무리가 오고 유연성이 떨어지죠. 무릎에 무리가 오고 4번의 무릎 수술을 경험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조차도 완벽한 스윙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온 거죠. 자, 우리가 최상의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의 타는 방식, 그 방식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인스타 계정을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인스타 계정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키라는 선물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키 교수가라고 썼습니다. 스키 강사라고 쓰지 않고 스키 교수가라고 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스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을 주었고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었고 그를 통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선물 같은 스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키라는 운동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경험하고 즐겼으면 이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 한 번 배우면 쉽고 편하게 스키할 수 있어야 해 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것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원리를 중심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크스키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키의 정답은 없습니다. 단 목적과 전제가 있다면 정해진 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스키의 이론 혹은 스키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선물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다 쉽게, 편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그리고 원리에 맞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든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다른 컨텐츠, 기존의 어떤 방식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 제가 이론으로 이론 시간에 담아서 조금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기 전에 제가 일단 준비해 놓은 것은 스키 기술의 체계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키 기술의 체계와 그리고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좀 더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론 수업에 대한 피드백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아크스키 이론편 당신의 스키가 늘지 않는 5가지 이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